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6월 18일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제21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문재인 외교안보 라인 교체만이 살 길이다. 청와대 안보실장,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적극적으로 경질하라입니다. 문재인이 뿔났다. 뿔나면 뭐해요? 문재인의 비장한 각오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의 동시다발적인 강경 대응 방침에 아랑곳 없이 북한의 1.5인자이자 철혈 대남 총괄 김여정은 원래 세웠던 계획을 순차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국지도발을 통해서 수백 명의 무고한 병사들이 죽어갈 것이고, 전면전까지는 아니겠지만 서울 불바다 발언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도 모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에 군사적 도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발을 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 강화나 김여정 후계 체제의 공고화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외부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선호하는 것은 문재인이 유엔 경제 제재를 어기면서까지 단독으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등 남북 경협 사업을 우리 민족끼리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거의 불가능한 카드입니다. 국제적 상황을 만들어도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제재 해제를 해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제재 해제가 되지 않으면 한국과 서방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왜 북한은 도발을 감행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경제적 후원자로서 혈맹 중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95.25%인데 코로나 이후 국경을 폐쇄하면서 국경 무역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게 되면 중국이 지갑을 열어가지고 목돈 지원을 해줍니다. 북한 도발의 단기 틈새 시장은 결국 중국의 돈인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돈으로 버티다가 장기적으로는 제재 해제를 받아서 남북 경협과 서구 자본 투자 유치를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그래도 좀 안다고 하는 박지원의 대북 특사 아이디어를 수용해가지고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을 대북 특사 방문 요청했지만 김여정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불난집이 부채질하는 격이라 당연한 결과지요. 이번에는 대북 특사 주장한 박지원이 틀렸고 대미 특사 주장한 김정기가 맞았습니다. 지금 북한이 당근도 없이 지키지 못할 약속만 할 게 빤한 대북 특사 받을 정도로 한가하지가 않다고 하는 것은 ABC가 아닙니까? 김정은이 하노이 노딜과 코로나로 인한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문재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를 이야기를 했고, 자기가 트럼프를 반드시 설득해가지고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거 아니에요? 김정은은 문재인을 철석같이 믿고 트럼프와의 협상에 임하게 됐는데, 트럼프는 문재인의 중재안에 대해서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미국의 포괄적 합의와 일괄 타결, 즉 다시 말씀드리면
빅딜을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하노이 노딜의 근본적인 원인은 트럼프를 오판한 김정은에게 있었고 김정은을 오판하게끔 만든 문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문재인과 청와대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전무했을 정도로 한미 간의 신뢰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저희 지나친 상상력이겠지만 절대지존 김정은의 무오류성 (infallibility) 무오류성을 짓밟으면서 한미동맹의 배신자 문재인을 피보이기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이후에 북한의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는데 코로나가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김정은이 보기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문재인은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방역 지원이나 협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절대지존 김정은 사망설을 진화시키기는커녕 모로세 침묵으로 일관했지 않습니까? 지난 3년간 북핵의 노예된 원죄로 김정은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온갖 치욕을 겪으면서도 북한 최고 지도자의 생각과 지도부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안목조차도 키우지 못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일입니다. 미국도 모르고 북한도 모르고 그래서 오지랖만 떨다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결국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북한의 백두혈통 미래권력으로 예비되어 있는 김여정이 1인자 김정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형태로 1.5인자로서 대남 총괄을 하게 된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북한의 생각은 지난 2년 이상 가짜 평화쇼를 해대면서 문재인과 트럼프는 엄청난 정치적 이득을 챙겼는데 정작의 비공인 핵보유국으로서 주요 행위자였던 김정은에게는 실익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북한이 원했던 것은 가짜 평화 무드 조성을 해주는데 협조해준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싶었는데 유엔 제재 해제를 통한 외자 유치나 남북 경협이 한 걸음도 떼지 못한 데 대한 심한 좌절과 동시에 배신감을 느끼게 된 거 아니겠어요? 현 시점에서 문재인이 해야 될 일은 김여정이 공언한 복수혈전이 도발의 형태로 나타날 때를 대비해서 육해공, 특히 해군, 그 중에서도 동해함대에 소속된 호위함에 대한 철통 같은 수비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것도 북한의 대남한 도발 억지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일은 북한에 줄 수 있는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어떤 번지르한 말이나 약속을 하더라도 북한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특사 파견을 해도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었던 거죠. 그동안 무너진 한미동맹을 복원을 시켜서 북한에 줄 수 있는 선물, 즉 유엔 경제제재 완화를 미국한테 받아내는 게 방책이라면 방책인 것이죠.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면은요, 우선 대통령 문재인의 대미간이나 대북간이 변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동시에 대미 대북 문제에 관여하면서 무능, 무력, 무지, 즉 다시 말하면 산무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국정원장 서훈, 통일부 장관 김연철, 국방부 장관 정경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등을 전격적으로 경질을 하고 미국 트럼프와 조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과 소통을 하면서 최고급 정보 접근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외교 안보 라인의 주류 정통파들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들 능력자들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과 통일부와 국방부와 외교부를 장악하게 하고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면은 현재의 무능한 종북 좌파 성향의 외교 안보 라인보다는 훨씬 더 생산적인 결과를 낼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한국, 북한, 미국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이제 문재인도 변해야 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고수 김정기의 말 좀 들어라.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정기TV 애청자